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기 명령 중 스플라인 맞춤, 스플라인 CV, 그리고 스케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플라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CAD 3D max나 카티아 같은 것을 다뤄 보셨다면 이제 넙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플라인은 이제 넙스라고도 하고 이제 넙스라는 것은 어떤 non 유니폼 레셔널 B 스플라인의 약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보관 곡선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수치 해석 시간에 이러한 스플라인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이나 곡선이 그려지는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수학적 배경은 물론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모르더라 하더라도 이제 CAD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플라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임의의 점을 먼저 작성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러한 임의의 점들을 찍어서 이제 이 점들을 지나는 스플라인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유틸리티 부분에 점 스타일에 가보시면 이제 초기 값은 아마 이 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러한 형태로 임의로 바꾸었고 이제 점의 이러한 스타일을 바꾸고자 하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객체를 작성을 했을 때 끝점 객체 스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스냅에 보시면 이 노드 부분이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이제 스냅으로 잡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스플라인 맞춤을 실행을 하고 이제 이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 그리고 세 번째 노드 네 번째 노드 다섯 번째 노드를 선택을 하고 그냥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러한 식으로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스플라인이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그 곡선이 그 곡선의 방식이 이제 스플라인 맞춤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 매듭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오토캐드에서 지원하는 그 매개 변수와 입력에는 이제 현과 제곱근 균일이 되어져 있고 현재 작성된 것은 이제 균일로 작성이 되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균일로 작성을 하니까 어떤 이러한 곡선이 정확하게 이 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싶은데 균일로 하니까는 이 점을 통과하기 전에 이러한 변곡점이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단 각각의 그 차이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균일로 된 것은 색깔을 변경을 해 놓고 다시 매듭 부분에 가서 이번에는 제곱근을 선택을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점들을 선택을 해서 스플라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작성한 스플라인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을 클릭을 해서 일단 기본 옵션은 아마 현으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색깔을 미리 바꾸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가 균일이고, 두 번째가 제곱근, 세 번째가 이제 현으로 작성을 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변곡점이 반복해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용면에서 보자면 어떤 3D 스캐너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어떤 모델링의 점 정보로 들어온 3D 스캔 데이터에서 어떤 곡선들을 따고자 할 때 주로 이러한 스플라인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은 이러한 자동차 블루프린트에서 이러한 자동차 외형의 곡선을 따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스플라인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쪽이 아니라 어떤 CG 분야 쪽에 그런 3D 맥스라든지 마야 같은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제 넙스 기능에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스플라인에 대한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러한 옵션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정확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선을 혹은 곡면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로 들어서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이러한 식의 블루프린트에서 지금 매듭 방식이 이제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현으로 된 상태에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은 이러한 간격이 짧아질수록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중간점을 통과하고 싶은데, 곡선을 하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 중간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곡률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가는 부분도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제 맞춤점이라는 부분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법이 이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조정 정점이라 해서 컨트롤 버텍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점, 즉 컨트롤 버텍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점을 클릭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어떤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컨트롤 버텍스로 수정을 하시는 방법이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이 스플라인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저런 곡선을 따고자 할 때는 맞춤으로 이 곡선을 따고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컨트롤 버텍스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만일에 컨트롤 버텍스로 처음부터 작성을
하고자 하신다면 만약 이러한 점 정보가 있을 때 이 컨트롤 버텍스 타입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을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수가 그 1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그리기에서 컨트롤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 각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차수를 2차로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러한 식으로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노드를 지나는 스플라인이 아니라 이제 노드를 이러한 식으로 지나는 노드를 지나면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그 근사곡선이 작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근사기법은 항상 3개의 점을 찍었을 때 이러한 곡선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 CAD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3개의 점을 찍었을 때 곡선이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다른 CAD라든지 어떤 그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일단 4개의 점을 찍었을 때 곡선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5개의 점을 찍었을 때 곡선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토캐드에서는 일단 3개의 점을 찍었을 때 곡선이 나오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으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이나 어떤 그 보강 곡선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런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CAD를 작성을 한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공부를 하기는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일단 이 차수라는 이 디그리 각도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3개의 점을 찍었을 때 나오는 곡선의 어떤 곡선의 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2차로 하면 이러한 곡선이 나오게 되고 이제 3차로 하면 조금 더 다른 곡선이 나오게 되고 1차로 했을 때는 앞서 살펴보신 대로 점을 찍었을 때 직선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핑을 하실 때는 SPL까지만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명령이 실행이 되겠고 이제 메서드 부분은 이제 앞서 우리가 그리기 이 부분을 풀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나오는 맞춤으로 하겠냐 아니면 CV 타입으로 하겠냐를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엔터를 누르고 이제 CV로 했을 때와 맞춤으로 했을 때 이 옵션들이 다르게 뜨게 되는데 일단 각도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 3개의 점에 찍었을 때 나오는 근사곡선의 차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객체 같은 경우는 어떤 미리 작성된 어떤 스플라인 객체 속성을 가진 그 폴리선이 있을 때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꾸고자 할 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그 선을 선택을 하시면 스플라인으로 즉 스플라인 속성을 가진 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단 CV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메서드를 맞춤으로 바꾸고 이제 매듭은 살펴보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제 시작 접촉부와 공차 부분이 뜨게 되는데 시작 접촉부라는 것은 어떤 그 다른 점이라든지 다른 객체가 있을 때 이제 그 객체의 탄젠시 즉 접선 방향으로 시작점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접선 방향을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 스플라인을 작성을 해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구속이 된 그
어떤 스플라인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제가 잘못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 접촉부와 마찬가지로 끝 접촉부라는 옵션과 이제 공차 옵션은 계속 이것을 클릭할 때마다 옵션이 뜨게 되는데, 이제 공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이제 점을 작성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차라는 것은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면 현재는 이 점을 통과하게끔 스플라인이 작성이 되게 되는데, 만일에 공차 값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 선택한 이 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값을 지정을 해서 이러한 스플라인을 작성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차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릭을 하고 공차 부분을 클릭을 해서 공차를 한 이 정도로 주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차를 그대로 2로 유지를 하고 찍으면 현재 화면상에는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곡선이 이 점으로부터 떨어져서 작성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제너레이션을 할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공차 기능이 있다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번에는 이러한 맞춤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맞춤점 신축이라는 것은 이제 맞춤점을 신축을 클릭을 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러한 스플라인을 작성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맞춤점 신축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맞춤점을 이동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춤점 추가는 이제 이러한 식의 내가 지정한 점에 새로운 이러한 맞춤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맞춤점 제거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제 맞춤점이 제거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점 같은 경우도 이런 컨트롤 버텍스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컨트롤 버텍스 부분에 마우스를 그냥 오래 두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축, 추가, 이제 이번에는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년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러한 두 개의 점이 작성이 되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이 스플라인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년을 누를 때마다 이러한 컨트롤 버텍스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크기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으면 이제 이러한 컨트롤 버텍스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것이 추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스케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명령은 SK 그 단축키는 없고 스케치 SK만 입력하시면 이제 스케치라는 명령이 자동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스케치 명령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태블릿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그 디지타이저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이러한 그 그림 같은 것을 그리고자 할 때 이제 그 활용을 하시면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 이러한 식으로 어떤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스플라인 자체의 그 이퀘이션, 즉 방정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의 어떤 수학적인 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스케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이러한 식으로 막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 같은 경우는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다가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스케치가 완료가 되게 되고, 이제 엔터 키를 안 누르고 ESC 키를 눌러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낙서를 한 그러한 스케치가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이제 ESC 키가 아닌 엔터 키를 눌러서 엔터 키를 누르면 이러한 식으로 스케치가 작성이 되겠고, 이제 스케치에도 보면 유형, 증분, 공차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유형에는 선, 폴리선, 스플라인이 있고, 현재는 이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임의로 작성을 했다고 화면상에는 보이지만 확대를 해서 보시면 공유를 가지지 않는 이러한 선으로 작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도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러한 이러한 그 스케치로 작성을 하시려면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매끄럽게 그 공유를 가진 곡선들로 연결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증분이라든지 공차는 그 도움말을 읽어봤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